안녕하십니까. 닥터사이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교환학생 나가는 너님들을 위한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20분 내로 잘 끝내야 될 텐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환학생이라고 하는 거 정말 학부 때에 나가서 정말 해외 친구들을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마음껏 사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정말 평생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부를 지나서 대학원 들어가잖아요. 석사, 박사 혹은 MBA 이런 걸 들어가고 나면은 유학을 갈 때 가더라도 그렇게 마음 놓고 친구를 사귀지를 못합니다. 왜? 취직 문제 때문에 혹은 또 자신의 그 동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뭐 파티를 하거나 어디 뭐 놀러 간다 하더라도 친구들과 갈 시간이 별로 안 나고 가족들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결혼을 다들 늦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줄어들었겠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이해관계라는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제대로 깊이 사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힘들어지죠. 좌우지간에. 그래서 학부 때 나가볼 거 빨리빨리 나가봐라 하는 거고요. 교환학생 나가는 게 지금 1월달 초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할 겁니다. 미국에 가는 애들이거나 아니면은 싱가포르 같은데 가는 친구들, 그죠? 뭐 어떤 학교는 벌써 쿼터가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혹은 나갈 때 어떤 걸 좀 생각해야 되는가를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나갈 때에 보면은, 공부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는 걸 거기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객지에서 아프면 되게 서럽죠. 의료 비용도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관리 그 팬데믹 관련해서 특히나 인슈어런스 보험료를 아끼지 마세요. 그거는 일단 여행자 보험이든 뭐든 보험은 들어놓고서 나가셔야 된다. 특히 미국으로 교환학생 가는 친구들 빼먹지 말고 인슈어런스를 커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하고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동네 병원 나가면 그냥 뭐 2,000원, 3,000원 하면 그냥 커버가 다 되죠. 감기약 주고. 뭐 끼케야 뭐 한 10,000원, 20,000원, 10만원 나가면 하고 놀래죠. 미국은요, 간단한 이 소화기 문제로 무슨 응급실에 가서 아이고 뭐 나 급체해가지고 거기서 좀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헥헥대고 있잖아요. 응급실에서 한 2시간, 1시간만 있어도 근 1,000불 돈이 차지가 됩니다. 1시간에 1,00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병원에 가시게 될 경우가 있어가지고 병원비 때문에 그 인슈런스 커버가 안 돼서 큰일 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아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20대 초반에 가장 혈기왕성하고 남성 호르몬 폭발해서 뭐 인슈런스까지 걱정 없어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가는 거 이해는 하는데 보험 측면 내지는 병원비 측면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슈런스 커버리지 받고 나가셔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학점도 잘 받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환상적으로 GPA를 만들어서 뭐 학부 자체는 그 학교 자체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거기서 스트레이트 A로 혹은 뭐 A+겠죠. 모두 다 뭐 완벽한 학점을 받아서 트랙 레코드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대학원을 나중에 진학하거나 이럴 때에 그죠? 그쪽에서 더 크레디빌리티를 더 크레딧을 줍니다. 야, 뭐 한국에 있는 대학보다는 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뭐 A+를 막 쫙 다 받았어. 뭐 그런 친구들, 그랬던 친구들 보면은 나중에 하버드 법대를 아무런 걱정 없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실컷 놀았기 때문에 학점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학점을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거기서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환학생을 가는 그 대상 학교 있죠? 그 교환학생 대상 학교가 너무 이름값을 따지지 마라.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시골에 있는 학교, 뭐 부모님이 들어도 몰라주는 학교 괜찮다, 좋다. 부모님이 몰라줄수록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죽도록 공부할 수 있다. 안정되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말 영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름 따지지 말고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일단 미국권에 있는 학교들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점 잘 받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물론 제가 했던 방법은 학점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수업을 막 들었어요. 학점 관리하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경제학이라든가 회계학이라든가 재무라든가 숫자로서 승부하는 모든 과목들 있죠. 그런데 가서 A 플러스를 받기가 쉽겠죠. 숫자 하면은 뭐 저도 뭐 학력고사 때 했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하면 얼마든지 할 자신이 있거든. 저도 경제학에서는 뭐 A 플러스인가 그걸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게 제가 부족한 언어적인 부분, 그죠? 전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아메리칸 히스토리, 아메리칸 포린 팔리시 이런 걸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이티브로 온 애들, 교포 같은 애들 뿐만 아니라 미국 애들, 걔네들하고 다이다이로 하게 되니까는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뭐 그래도 B 플러스 이런 걸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B구나. 거기는 플러스가 없어요. 네, A 플러스도 없고 A, B. 그 당시에는 94년도에는 브라운 대학이 그렇게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성적은 안 좋았었어요. 하지만은 기억에 정말 많이 남고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 예, 성적이 안 좋아서 불이익 당한 거 있지 않냐?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불이익을 당할 만하다. 정말 이를 득득 깔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게 내 지금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거나 뭐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해하는 데에 지금까지 큰 도움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미국 역사를 봤을 때도 무슨 뭐 그때부터 무슨 Civil Rights Movement라든가 인권 운동이죠. 다이버시티를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발전이 돼갔는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플러스가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문과적인 걸로 개기다 보니까는 말빨도 늘고 영어도 괜찮게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제 영어 콩글리시라고 놀리실 수 있는데 그럴만한데, 그래도 교환학생 가기 전에 비해서 가고 난 후에 엄청나게 영어가 많이 늘어났다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학점을 희생해서 영어를 늘리고 그 컬처를 배우는 거, 그 히스토리를 배우는 거, 그리고 포린 팔리시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갈 때에 공부만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친구들을 많이 잘 사귀는 게 중요하다. 두루두루 잘 사귀어 놓으시고 코스모폴리탄하게 그냥 사귀세요. 예, 아프리카 어디서 왔어도 좋고 아라비아 어디서 왔어도 좋고 다 친구 널리 사귀세요. 지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예, 널리 사귀시고 정말 진정한 친구가 먼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도 또 돼줍니다. 친구가 돼줍니다. 그런 걸 평생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다. 그러고 저도 그런 친구들하고 지금 페이스북으로도 통하고 링크드인으로도 통하고 뭐 가끔씩 연락하면서 또 뭐 글로벌 커리어 투어 같은 거 갈 때면은 그 지역에 갈 때면 그 친구 불러가지고 또 도움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건 관리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턴십을 지원하는 것도 지금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교환학생 나갔을 때 노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흑인 애들한테 힙합을 제가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브라운 대학교라는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오는 흑인 애들은 춤을 못 추더라고요. 춤출 시간 아껴가면서 죽도록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SAT 치고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애들은 뭐 다 잘할 것 같죠? 뭐 거기 있는 애들은 우리처럼 각박하게 공부 안 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 거기에 흑인 애들은 힙합을 못 추는 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댄스 파티 할 때 제가 힙합을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엉성하지만 음주 가무 하면은 한민족 아닙니까? 또 그래서 거기서 한번 또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노느라고 정신없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은 그러는 와중에 인턴십도 챙기시라 하는 겁니다. 인턴십. 레주메를 가기 전에 수두룩하게 뿌렸어야 했다 하는 걸 지금 와서 느낍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그 와중에 인턴십을 챙겼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25년 전에도 인턴십을 가려고 그렇게 미리미리 지원하고 교환학생을 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얘기 들어보면은 뭐 뉴욕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인턴십을 잡았대요. 그 한국의 회사의 어떤 지사에 그걸 월스트리트 쪽에 있는 데서 잡아가지고 운이 좋았죠. 거기서 인턴을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는 골드만삭스 혹은 모건 스탠리 그런 데에 앞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는 거예요. 커피숍에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뱅커들하고 자주 마주치다 보면은 하이 여기보다 훨씬 더 자유스럽게 하이를 할 수 있거든요. Say hi. You just have to say hi. 오케이? 그러면서 말 트이면서 오가다 보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 하면 쓸만하네 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친구 그쪽에 골드만 쪽에 기회를 잡아서 나중에 학부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죠? 홍콩 골드만으로 갔던 걸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정시 채용의 시험 시스템에 제발 좀 골몰하지 말라는 게 이겁니다. 거기서 세일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튈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월스트리트에도 있고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기 나름이다. 내가 있는 학교는 뭐 저 시골 구석이라서 누가 알아줄 것 같지도 않은데요. 뭐 누구는 알아줘서 그거 합니까? 골드만삭스의 옛날 CEO는 처음 출발을 할 때 와인버그 회장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은 처음 출발을 뭘로 시작했다고요? 구두 닦기로 시작했다고요. 구두 닦기로 시작해서 뱅커들의 구두를 닦아주면서 자기의 스마트한 거를 성실한 거를 그렇죠? 성실하고 스마트한 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걸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월스트리트다 하는 거고요. 그런 쪽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걸 레주메를 지금부터 뿌려야 됩니다. 도착하면서 바로 뿌려야 되고 지금은 링크드인으로 부지런히 회사에다가 걸어 놓으셔야 돼요. 관심 있는 회사들의 표시 다 클릭해가지고 HR 디파트먼트에다가 그걸 다 요청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잡 포스팅 뜨면 나한테 알려줘라 하고 링크드인을 갖다가 자기 프로파일 만드시고 계속적으로 그 컨택 하셔야 됩니다. 회사 몇 개? 100개, 10개 아닙니다. 100개를 컨택트를 만드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골드만삭스라고 하더라도 월스트리트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 학교 근처의 대도시도 있겠죠. 거기 있는 대로 다 브랜치마다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 홍콩, 서울 있는 대로 다 걸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100개 금방 찹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링크드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하드 카피로 레주메를 보내서든 이거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셀링 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란 게 어디서 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기가 죽어요. 처음 나가서, 와우, 도대체 세상에 나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정말 나보다 똑똑한 애들도 너무 많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이럴 수가 있나,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나보다 더 잘 살고, 도대체 나는 흙수저인 것 같고,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런 상대적인 빈곤감 내지는 박탈감 이런 것들을 처절히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그걸 잘 극복해내는 것도 중요한 배움입니다. 네, 그게 이제 하도 기가 죽다 보면은 내지는 새로운 환경에서 충격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잠이 많이 쏟아져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우울증 같은 거래요. 그게 잠이 많이 쏟아져서 아침 수업 시간을 늦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아침 수업 제껴버리고 점심도 제껴버리면서 굶어가면서 엉기적거리면서 생활하게 되면은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숙제 망치고 중간고사 망치고 그러면 금방 한 학기 막 지나가면서 내가 뭐 하면서 지낸 거지? 이러면서 후회 속에 한 학기를 막 그냥 빌빌거리다가 오는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잘 극복하시기 바래요. 내가 잠이 쏟아진다. 제가 좀 그랬었어요. 첫 학기에 가서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은 누구나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네, 그거를 교환학생 때 빨리 겪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MBA라든가 박사과정 갔을 땐 저는 그런 걸 겪지를 않았어요. 이미 교환학생 때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잠이 쏟아진다든가 폭식을 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현상이 벌어지면은 그걸 좀 얘기를 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나 좀 어떻게 좀 방법 없겠냐, 좀 뭐 이걸 벗어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뭐 학생 성공센터 같은 우리로 치면은 그런 스튜던트 카운슬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교환학생을 담당으로 상담만 해주는, 그거만 전문으로 해주시는 교환학생 담당 직원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셔서 좀 활용을 하세요, 그분들을. 그래가지고 이용이 아닙니다. 이용해 먹고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활용하시라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충격을 받았을 때, 우울증이 올 때에 대처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거기에서 이제 교회 같은 데를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뭐 특정 종교만을 뭐 권할 건 아니죠. 또 불교가 됐든 어디든 종교든 됐든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자기 고민을 좀 나누시고 그러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거긴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교환학생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경험도 하시고 또 충격 받아도 괜찮아. 그래도 다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입니다. 그걸 다 한번 적어 놓으시고 기록으로 남기시면서 여러분들 또 뭐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처럼 또 요즘 교환학생 나가는 건 어떤 경험인가, 또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남겨두셨다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같이 좀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말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돼가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